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는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투표일 40일을 남겨놓은 시점인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 같은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나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은 우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한 열흘 사이에 7% 내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상승률이 정체가 되고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예컨대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5당, 5당이 가상 대결로 할 경우에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안철수 씨는 29%의 지지율, 문재인 씨는 40%를 받는 걸로 나옵니다. 가상 대결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9%,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5%,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소위 말하는 문재인에 반대하는 연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안철수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홍준표 지사 9% 플러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율 5%를 더하면 14%니까 안철수 지지율 29%를 더하면은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는 그런 단순 계산도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이 안철수 문재인 1대1 대결로 될 때는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동률을 이루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국민의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한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졌느냐 하면은 보수표를 많이 가져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보수표를 많이 가져갔다. 갤럽의 5당, 5당 가상 대결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5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표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50대에서는 안철수 지지 42%, 문재인 지지 26%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지지 32%, 홍준표 지지 21%, 문재인 지지 17%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5당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자 중에 25%는 문재인 지지로, 35%는 안철수 지지로 도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안희정 씨는 좌파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러나 요사이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가니까 중도 보수 성향 사람들이 안희정 지지로 몰렸다가 안희정 씨가 후보가 되지 못하면은 그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지지자들이 문재인 씨보다는 안철수 씨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철수 지지율이 지난주에 큰 변화를 보였느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및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은 어제 되었지만은 이미 구속될 것이다, 영장을 청구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므로 이것이 민심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검찰이 발표하면서부터 이 보수층이 대단히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보수층은 이념 및 안보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대표를 가장 기피하는 인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이 보수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으로 몰고 간 그 배후 세력은 문재인 세력이다 또는 문재인 지지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즉 파면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와 등등 그런 요지어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층은 원래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를 더 경계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안철수라도 밀어서 최악의 경우는 피해보자,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하는 이 민심의 변화가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반감과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합쳐져서 대화를 모색하다가 보니까 보수 성향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안철수 씨는 중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중도 후보라도 지지해야 되겠다 해서 안철수 쪽으로 이 지지가 몰려간 결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과거의 관례와도 어긋나서 이것은 공정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권 유린적 요소도 많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 국민들의 분노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꽤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벼랑으로 몰리니까 보수층은 문재인만 아니면 누구라도 좋다 하는 이런 심리 현상을 보이는 데다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철수 의원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 10여 명의 이 우파 애국 운동가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주된 화제는 이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과도 맞지 않고 우리 국가 이익과도 맞지 않고 해서 당선되면은 대한민국의 진로나 국가 정체성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주로 화제가 되었는데, 막을 수만 있다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 되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가 이제 핵심인데, 저는 바른정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5% 이하일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이 보수층에서는 이념적 배신자로 찍혀 있으므로 회복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가 오늘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홍준표 씨가 유승민과 단일화를 한다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통 보수 세력의 반발을 받아서 실효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은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의 가능성입니다. 과연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단일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전례가 많습니다. 97년에 DJP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DJ 즉 김대중, JP 즉 김종필, 두 이념 성향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고리를 가지고 합쳐서 이회창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DJP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내각제 개헌으로 가지 않고 김종필 씨는 이용만 당했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단일화가 한번 크게 성공한 게 있었습니다. 2002년에 당시에도 지금 문재인 씨처럼 이회창 씨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지지율이 20%로 비슷비슷한 정몽준, 노무현 두 사람이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니까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 씨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일화가 성공하지 못한 게 투표 바로 하루 전에 이 한미동맹과 관계된 문제로 정몽준 씨가 노무현 지지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덕은 노무현 씨가 보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고, 이게 선거판을 결정할 것이고 대통령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정권을 잡기 위한 야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연대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겠죠.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정책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의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집권 후에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개헌에 대한 일정한 협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루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촉박. 그러나 절대로 문재인 그룹의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열화와 같이 솟아오를 때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압박이 상당히 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두 사람 중에 될 만한 사람으로 표가 자연스럽게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보수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수층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작년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이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한 달 동안 계속된 친박 비박의 그 공천 싸움이 국민들을 질리게 한 데다가 이 투표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거의 모두 새누리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지지자들은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 데다가 낙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지 않아도,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낮아졌습니다. 그 직후에 부산 출신인 제 친구 5명이 모였는데 2012년에는 5명이 전원 투표장에 가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선 직후에 만나니까 5명 중에 투표장에 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3사람은 아예 기권을 했는데 이 2사람은 또 국민의당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대한 울분을 투표장에서 풀자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선거판은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세로는 이거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검찰과 법원의 무리한 구속이 오히려
문재인 측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묘한 함수관계죠. 예측하지 못했던. 흔히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파가 분열했으므로 김무성 세력이 뛰쳐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오만해진, 이제 정권 다 잡았다고 하는 이 좌파 쪽에서 자충수를 둘 차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문재인 씨가 이번에도 낙선한다면은 검찰 법원이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우리의 선거를 망치게 했다고 그러고 벼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벼르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파는 무리하게 박근혜 구속을 한 이 검찰과 법원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 검찰과 법원이 좌우 협공을 당할 지경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상황이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이 한 일이 한 달 뒤에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일본은 재미없는 천국이란 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